여러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사망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상황이 꽤나 충격적이고 압도적입니다. 하메네이가 위기를 감지하고 지하 벙커 은신처로 황급히 피신을 했는데 미군이 그 정확한 위치에 대놓고 벙커버스터를 무려 30발이나 쏟아부어 폭격했다는 겁니다. 지하 요새를 뚫고 들어가는 벙커버스터 30발이면 사실상 그 안은 흔적도 없이 초토화가 됐을 겁니다. 거기서 온전한 시신을 수습한다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겠죠. 여기서 우리가 진짜 소름 돋게 봐야 할 포인트는 바로 미국의 어마어마한 정보력입니다. 미국의 급습이 시작됐을 때 하메네이가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고 어느 벙커로 숨어 들어갈지 그 동선과 위치를 미국은 이미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게다가 방금 전 나온 속보를 보면 하메네이의 딸과 손자까지 일가족이 사망했다고 하죠. 불과 24시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이란 수뇌부의 지휘 체계가 완전히 뿌리 뽑히고 마비되었다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한 현실일 겁니다. 자, 그럼 이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의미심장한 말을 다시 꺼내봐야 합니다. 우리가 폭격을 하고 나면 이란 시민들이 거리로 뛰어나와 정권을 잡아라. 기억나실 겁니다. 이게 그냥 던진 말이 아니라 지금 미국이 중동에서 가장 원하고 있는 완벽한 큰 그림이자 핵심 전략 그 자체입니다. 사실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주요 인사 제거하고 방공망 무력화시키고 핵시설 초토화하는 것, 딱 여기까지입니다. 지상군 투입은 절대 선택지에 없습니다. 그 드넓은 영토와 험준한 산악지대에 지상군을 밀어넣었다가 반군들과 10년, 20년 끝없는 게릴라전을 벌이게 되면 그건 제2의 아프가니스탄, 제2의 이라크가 되는 늪이나 다름없으니까요. 결국 미국의 진짜 노림수는 이란을 직접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억압받던 이란 시민들이 스스로 들고 일어나 친미 성향의 우호적인 정권을 세우게 만들고 그 새로운 정권을 통해 중동 일대를 간접적으로 하지만 가장 확실하게 컨트롤하겠다는 거죠. 과거 베네수엘라 등에서 효과를 봤던 바로 그 모델을 이란에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란, 즉 역사적인 페르시아가 자리 잡고 있는 위치가 지정학적으로 그야말로 금싸라기 땅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남하에서 중동으로 영향력을 넓히려고 해도 반드시 이란을 거쳐야만 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야심찬 1대1로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적인 길목이자 국가의 명운이 걸린 거대한 원유 공급처가 바로 이란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이란이 미국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간다? 그러면 판세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졸지의 중동에서 완벽하게 고립되는 효과를 맞게 됩니다. 특히 중국은 당장 석유 공급줄이 틀어막히게 되니 미국과 장기적인 패권 전쟁을 지속할 기초 체력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오델로 게임에서 돌 하나를 뒤집었더니 판 전체가 내 색깔로 바뀌는 것처럼 미국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중러를 견제하며 향후 몇십 년간 자신들의 패권을 더 단단하게 다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내일 당장 이란의 평화가 찾아오진 않을 겁니다. 지도부가 날아갔어도 이란 내부에는 핵심 무력 집단인 혁명수비대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요. 하지만 앞으로 시위대가 테헤란 수도를 장악하고 시민 중심의 새로운 권력이 세워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평소 혁명수비대와 사이가 극도로 안 좋았던 정규군은 자연스럽게 명분을 쥔 시민들 밑으로 들어갈 겁니다. 반면 잃을 게 많은 혁명수비대는 끝까지 기득권을 쥐고 저항하려 들겠죠. 정규군이 시민들과 합세해 혁명수비대를 토벌하거나 밀어내는 이 그림. 미국 입장에서는 직접 피를 묻히지 않고도 눈에 가시 갔던 혁명수비대를 정리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겁니다. 당연히 이 저항 과정에서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글로벌 물류에 위협을 가할 수는 있습니다. 이미 많은 선박들이 무리하게 해협을 통과하다가 피격당할 경우 발생할 막대한 보험료 과실 문제 때문에 아부다비나 카타르 쪽에 안전하게 정박한 채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죠. 하지만 지난 이스라엘과의 미사일 교전에서 이미 군사적 미천이 드러나고 큰 타격을 입은 혁명수비대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결국 정규군과 시민들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힘이 빠지거나 국경지대로 뿔뿔이 흩어져 쪼그라든 반군 세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 거대한 지정학적 지각 변동이 우리 주식시장과 계좌에는 어떤 파도를 몰고 올까요? 이란 정권이 친서방으로 바뀌게 되면 그동안 막혀있던 어마어마한 서구 자본이 이란으로 밀려 들어갈 겁니다. 이란이 가진 천혜의 자원과 땅에 본격적인 경제 개발과
원유 인프라 투자가 시작되는 거죠. 미국 본토에서 쏟아지는 원유, 사우디의 생산량, 제재가 풀려날 베네수엘라, 여기에 이란의 막대한 석유까지 모두 미국의 통제권 안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풀리게 됩니다. 결과는 불보듯 뻔하죠. 원유 생산량은 급증하고 유가는 구조적으로 크게 안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탠리 드럭앤밀러 같은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거시경제 포트폴리오를 짤 때 바로 이런 지정학적 변곡점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눈앞의 폭격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질 돈의 흐름을 한 발 앞서 읽는 거죠. 전쟁이 터지기 직전인 금요일까지만 해도 리스크를 피하려는 자금들이 방어 차원에서 정유주로 확 쏠리면서 유가와 관련 주가들이 단기 고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하메네이 사망과 혁명 수비대의 몰락으로 이란 전쟁 리스크 종료라는 확실한 시그널이 시장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고점에 몰려있던 자금들이 빠르게 썰물처럼 빠져나와 다시 성장성과 수익성이 담보된 기술주로 대거 롤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가가 급락하면 자연스럽게 글로벌 물가가 잡힐 것이고, 물가가 떨어지면 연준 입장에서는 마음 편하게 금리 인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강력한 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란의 체제 변화는 억눌려 있던 금리 인하 사이클에 기름을 부어주는 격이 되고, 앞으로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투자가 훨씬 더 매력적인 구간으로 진입하게 된다는 뜻입니다.